데뷔 1년 만에 가수왕에 등록했어요. 처음 노래 잘하죠. 그리고 일단 몸매가 키도 크면서 또 판타롱이라든가 이런 그 의상은 그 당시로 되게 세련되고. 웃기 전에 그 당시 최고 좋은 담배가 청자였잖아요. 예. 거기에 빗대서 담배는 청자, 예. 청자가 최고고 노래는 추자. 아, 예. 이런 얘기가 다 요 시기에 담배는 나왔죠. 청자, 노래는 추자. 대한민국이 겨우 근대화를 시작하던 1968년과 69년. 잇따라 전국을 뒤흔든 가수들이 나타났습니다. 펄 시스터즈와 김추자.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중현의 음악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나이 전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노래 악보 뭐 이런 것을 이제 수집해 가지고 독학이죠. 막 그때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청년 신중현. 그가 데뷔 60년을 맞았습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싶네. 모두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미 시스터즈의 큰 미미, 작은 미미라고 합니다. 근데 작은 미미님 몇 년생이죠? 저는 1900... 어머, 미미는 나이가 없다고요. 갑자기 왜 나이 알았어요. 타령입니까? 오늘 공연의 주인공이 바로 1974년생이거든요. 바로 신중현과 엽전들 1집입니다. 저희가 나름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해에 아주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서울 지하철에 1호선이 개통이 되었다고요. 지금 9호선까지 있는데. 그리고 영화... 인디밴드 후배들이 마련한 신중현 60년 헌정 공연 무대입니다. 이날 헌정 무대의 대표곡은 미인이었습니다. 1974년에 공식 발표된 미인은 신중현과 엽전들 1집 음반에 수록된 곡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가사 누구나 아시죠?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죠? 네, 근데 그 가사를 그거를 한 번 벌고 두 번 벌고 자꾸만 벌고 싶네.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자꾸만 씻고 싶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국민학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계산을 해서 부르는 게 굉장히 큰 유행이었다고 해요. 대중가요라고 하면 대개 트로트나 서양 음악이라고 해도 번안 가요가 대부분이었던 시절. 미인은 록 음악이면서도 독창적인 한국의 창작곡이었습니다. 기타 리프를 보면 재밌는 게요. 땅다당다당 따다다다다 이렇게 기타 리프를 치는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얼마나 한국적이냐면 마치 가야금을 치는 것 같아요. 거목을 퉁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창창 이게 아니라 땅다당다당 따다다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우리 전통 음악의 오음계로 서양 음악을 표현하는 파격적 시도였습니다.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LP로 미인을 들으면 항상 왜 저기서 기타 소리가 아니라 가야금 소리가 나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진짜 의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지는 바로 뭐냐면 서양의 락과 한국의 장단, 흥을 드라마틱하게 결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한 일환인 거예요. 그 제가 본 느낌은 그 조선의 백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다 빼낸 것 같은 느낌.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이것이 한국의 락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음악들을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히 흉내내거나 뭐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독창적인 어떤 세계를 만들어보자. 차남 신윤철은 자신이 이끄는 서울 전자음악단과 함께 헌정무대에 올랐습니다. 과거 김정미가 불렀던 바람은 신중현이 작곡한 본격적인 사이키델릭 음악입니다. 그때 정말 선구자적으로 어떤 한국적인 락이 이런 거다라고 딱 뭔가 확실하게 내놓으시는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도 그 정도로 이렇게 확 충격적인 그런 작품이 잘 없어요.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말하려는 것들, 이 밴드 음악으로 말하려는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네. 신중현 선생님 나와주세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 죽었던 곡을 다시 살려준 우리 후배들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참 그 음악성이 대단하구나. 저는 이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굉장한 그 음악인들이 이제 활동할 것 같대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중후반, 신중현은 10대 후반 어린 나이에 용산 미 8군 무대에 섰습니다. 장교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좀 품위가 있어야 되고 스탠다드 재즈 같은 거나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이제 재즈를 하게 되고 흑인은 이제 리듬앤블루스라든가 이런 그 소울 뮤직 뭐 이렇게 재즈 같은 걸 이제 많이 하죠. 이게 다양한 음악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공부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하여튼 제가 그런 속도가 좀 빨랐어요. 1960년 안팎에 발표한 생애 첫 음반 히키신의 기타 멜로디. 히키는 그의 예명이었습니다. 전부 이런 뭐 제키 뭐 이런 키자를 많이 쓰더라고. 그래서 히키는 이제 신중히 해가지고 한 건데. 마음에는 드십니까? 그 이름이? 아이 뭐 지금 보면 우습죠 뭐. 국내 대중가요 앨범 중에서 가장 최고가. 그래서 상태가 이렇게 완전 민트이고 좋은 경우는 뭐 1,000만 원에도 사겠다는 분들이 많죠. 60년 그의 음악 인생이 전설이듯 에피소드도 참 많습니다. 잊지 못할 이 속의 여인 지금은 미인만큼이나 신중현 록의 대표곡으로 꼽히는 빗속의 여인. 노란 레인코트에 그때 당시에 그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이 놀라운 곡이었던 게 진짜 다 온 세상이 트로트잖아요. 개나리 처녀 뭐 예를 들자면 뭐 선마 선생님 다 그런 트로트였는데 거기서 진짜 완전히 다른 화성. 장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 이거 완전 새로운 노래였죠. 충격이었다니까요.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은 잊지 못하네. 무려 37년 뒤 김건모의 리메이크 곡도 인기를 끌 만큼 요즘 들어도 손색 없는 빗속의 여인. 하지만 신중현과 에드포가 1964년 이 곡을 처음 발표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반응이 없었죠. 워낙에
다른 음악들이 이제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틀어주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좌절한 신중현은 전쟁 위문 공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베트남으로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 떠난 내일이 언제나 돌아오려나 나의 사랑 월남 이제 가려는 쇼단을 준비하던 차에 그 펄 시스터즈 자매가 마지막 가시기 전에 음반 한 장 좀 내주시, 자기들 음반 좀 내주시고 가라고 해서 그냥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사실 거기에 신곡은 뭐 니마 정도고 내 속을 태우는 구려를 커피 한 잔으로 바꾸고 별 기대도 없이. 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고 데뷔 1년 만에 가수왕에 등극했어요. 이듬해 데뷔한 김추자는 신중현 음악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김추자는 일단 당시에는 경험하지 못한 육감적인 몸매에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노래마다 또 의상도 또 본인이 다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안무 컨셉도 한국 그 댄스에 와서 개보를 이룰 정도로 그 당시에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몸짓이었거든요. 보면 이런 게 그리고 갖은 또 스캔들로 인해서 어떤 스타성이 다분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지난 2008년 베트남 전쟁을 다룬 이준익 감독의 영화 님은 먼 곳에 배우 수혜가 다시 불러 화제를 모은 같은 제목의 노래는 신중현 김추자 조합의 수많은 명곡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망설이 1970년부터 그 시기에 시작된 게 신중현 사운드라는 음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중현 사운드가 이게 붙어있는 로고가 붙어있는 음반은 믿고 사는 거죠. 이른바 흥행 보증수표. 흥행 보증수표죠. 하얀 물결 위에 김정미, 이슬비 나이는 길을 걸어 박인수, 가는 그곳은 장현, 우주선 타고 바니걸스, 돌아서 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해 김상희. 이렇게 이른바 신중현 사단이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신 선생님이 직접 이렇게 연락이 와서 이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곡을 가져왔는데 신중현 씨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하실 같은 데 가서 연습 많이 했어요. 김상희는 신중현을 만나 여성 로커로 변신을 시도했지만 당시 유신 독재 정권의 문화 탄압과 함께 아쉽게 끝내야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때 학생들 막 이거 많이 할 때예요. 데모할 때인데 좀 음악이 좀 그때 다르잖아. 다른 음악하고 데모하면서 막 경찰 피해서 도망가다가 싹 돌아서서 어떻게 해 이러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뭐 놀렸다고. 1970년대 초 신중현은 청와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대통령 찬가를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했고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저보고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박정희 노래를 만들어라 이제 이러는데 제가 이제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제가 좀 이제 밉상이 되고 뭐 이러면서 탄압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이제
저에 대한 뭐 모든 면, 뭐 금지, 뭐 퇴폐, 뭐 장발, 뭐 하여튼 거기서 전부 거기서 생겨난 거죠. 저를 인해서 이건 대마초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를 캐기 시작했고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어요. 그때 음악계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신중현 끝났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의 창작열과 창작성이 가장 높을 때, 그때 꺾인 거예요. 그때 그게 꺾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한국 음악의 퀄리티는, 그리고 또 다양성은 더욱더 빠르게 실현이 됐을 것이다. 다시 활동 금지가 풀린 건 1980년 정권이 바뀐 뒤였습니다. 신중현은 대통령 개인을 찬양하는 대신 우리 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사랑하게 빛나는 붉은 태양이 비추고 어떤 인물에 대한 그 찬양곡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제 일주일을 썼어요. 제가 그 고심을 하면서. 지난 5월 미국 버클리 음대는 신중현에게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였습니다. In the 1970s, Shin began to face challenges in South Korea when he was asked to create and perform pro-government music. When he refused, he was politically blacklisted, and his music became outlawed for many years. After years of government oppression, Shin experienced a renaissance in the 1990s when a new generation discovered his music. 이제 8순. 신중현의 음악 행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야 뭐 음악밖에 아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음악을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뭐 남기고 갈 거라고 이제 그것밖에 없으니까. 호기심 굉장히 아직도 많이 항상 도전하시는 그 도전 정신 같은 거는 아직도 있으세요. 하여간 뭔가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신중현 선생님이 아마 없었더라면 우리 한국은 여전히 트로트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을까. 물론 트로트 음악도 좋은 음악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아마 그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자체로 한국 대중음악의 최초의 시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 다 역사가 된 거죠.